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흔히 북한 육군 전차라고 하면 노후된 구형 전차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서도 미군의 3.5세대 전차 M1A2 에이브람스를 빼닮은 신형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115mm 2A20 포신을 기반으로 구경을 늘린 활강포 혹은 러시아제 125mm 2A46 활강포 1문을 주포로 사용하며 중량이 48톤에서 52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신형 전차 M2020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부무장으로 불새2, 불새3, 불새4 중 하나로 추정되는 대전차 미사를 장착하고 있으며 포탑 우측 캐치에도 AGS-17 계열의 유탄 발사기를 부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열상 전차장 조준경을 탑재했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잘 볼 수 있고 거리 측정 센서까지 통합된 포수 조준경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장치가 가짜, 더미가 아니라면 현대전에서 여러 대의 적전차를 상대하는데 활용되는 헌터 킬러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호와 완전히 동일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그렇다면 기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을 듯합니다. 방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으나 신형 복합 장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포탑 전면 장갑의 방어력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이 전차에는 좌우 각각 10개씩의 발사관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APS 능동 방어 장치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발사관들이 포탑 전면에 크게 대각선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포탑 전면에 많은 부분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사실 M2020의 복합 장갑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북한 육군은 2.5세대급 전차로 분류되는 선군호 전차를 800대에서 900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개발해 선군 915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전차는 201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기존의 T-72 같은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들과 달리 6개의 보기륜을 가진 차체와 굉장히 큰 포탑을 갖추고 있어 독특합니다. 이 전차의 정확한 성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투이46, 125mm 48 구경장, 활강포 1문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의 부무장으로 불새3 혹은 중국제 HJ8 대전차 미사일 2발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외에도 KPVT 14.5mm 중기관총 한정 혹은 이연장 30mm 유탄 발사기를 탑재한 모습, PKT 7.62mm 공축기관총 한정이나 화승총 RWS 발사기 2기를 탑재한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75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제 T-90 전차를 도입했다는 설이 사실일 경우 1000마력짜리 엔진을 선군호 전차 중 일부가 탑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해외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44톤에서 45톤 중량의 이 전차는 일반 도로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군호 전차는 부가장갑을 포함해 전면 방호력이 화학에너지탄을 맞을 경우 580mm급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다른 현대 전차들에 비하면 방호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포방패 부분에 반응 장갑도 있으며 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탄도 컴퓨터와 연동되는 측풍 감지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전차들은 천정이나 다름없는 헬기를 상대하기 위해 14.5mm KPV 대공기관총을 탑재하거나 화승총 지대공 미사를 탑재하기도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군의 전차들 중 수적 주력을 차지하는 것은 무려 1600대나 되는 천마호 전차와 소련제 T-62 전차 그리고 160대의 T-54A 전차와 T-55A 전차입니다. 천마호 전차는 북한군의 주력 전차인 T-62 전차를 복제한 것들은 물론 이를 마개조하고 현대화 개량을 거친 매우 여러가지 형태의 전차들을 말하는데요. 그야말로 조선인민군 육군의 열악함이 얼마나 처절한 수준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 전차들의 원본인 T-62 전차는 1960년대나 개발된 2세대 전차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장비가 너무 부족한 러시아군이 동원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어떤 대전차 무기로도 단 한 방의 원파가 가능한 것이 T-62 전차의 물장갑입니다. 북한은 이 T-62 전차의 개조를 가해 천마호, 가나다라 마바형을 개발해 왔는데요. 나형부터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했고 다형부터는 말구평 증가 장갑과 함께 반응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나형에 이르러서는 포탑을 전면 개수해 내부 용적을 늘리고 레이저 조준기와 측풍 감시기, 발연탄 발사기를 부착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개량을 가했는데요. 그러나 천마호 전차는 원본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개량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 뜯어 고쳤지만 결국 원본인 T-62 전차의 한계가 너무 오래된 구식 전차이기에 우리군의 K2표 전차는 무슨 K1 전차 초기 영역에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먼저 공격할 경우 우리군의 노후된 M48 패튼 전차로도 먼저 맞힐 경우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전면에서도 우리군이 보유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나 메티스 M, 판처파우스트 3 현궁 대전차 무기로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폭풍호 전차는 201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전차로 1990년대 천마호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천마호 전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폭풍호 전차는 현재 최소 250대에서 5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풍호 전차는 천마호 전차를 기반으로 개조되어 전방에 쐐기형 장갑판 모듈을 볼트로 장착했습니다. 또한 기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 쌍의 보기륜을 추가해 각각 6개의 보기륜을 갖추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포로 115mm 2A20이나 125mm 2A26을 장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되는데 이 전차는 구형 T-62 전차를 기반으로 개조한 것이기에 125mm 포를 장착할 경우 주포의 구격과 사격 반발력을 견디는데 기술적으로 큰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폭풍호 전차의 모습을 보면 포탑 위에 온갖 장비가 덕지덕지 장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9K111 파고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적 전차와의 전투에 추가 화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 SA-16 지대공 미사일과 KPV 14.5mm 동축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연합군의 헬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초라한 무장으로 산맥을 넘나들며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는 한미 연합군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들을 정말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북한 육군은 2100여 대 이상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폭넓게 운용되는 주력 장갑차는 VTT-323 승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중국제 63식 장갑차를 복제 및 개량한 VTT-323 승리는 1973년 처음 공개되었으며 조선인민군의 주력 병력 수송 장갑차인데요. 보기륜을 좌욱 한 개씩 더 가지고 있어 중국제 63식 장갑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기본형의 경우 2연장 14.5mm 기관총을 주무장으로 사용합니다. VTT-323 승리 장갑차는 매우 다양한 용도의 파생형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인 85mm 강선포 와 VTT-323 차체를 결합한 82식 경전차는 시리아군에 수출되었다가 시리아군이 도저히 못 써먹겠다며 북한으로 도로 반송해버린 굴욕적인 장갑차이기도 합니다. 이는 북한에서 이전에 기자활동을 했고 탈북 이후 현재는 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김길선 씨의 언급에 따른 정보인데요. VTT-323 장갑차는 지휘 장갑 차량 모델도 있으며 AT-3 대전차 미사일 4연장 발사기를 탑재한 모델도 있습니다. 85mm 포를 장착한 자행 대전차포, M199의 소련제 120mm, PM43 박격포를 장착한 자주 박격포, 107mm 18연장 로켓을 장착한 63식 방사포 모델, 122mm 12연장 로켓을 장착한 방사포 모델, M1977 122mm D30 곡사포를 장착한 자행포, M1977 중국제 D20 152mm 곡사포를 장착한 자행포 등 다양한 용도로 VTT-323 장갑차의 차체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쏙 빼닮은 신형 8년 장갑차를 등장시켰습니다. 북스트라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이 M2020 차륜형 장갑차는 기존의 북한군이 개발한 M2020 APC를 기반으로 해 해킹으로 얻어낸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기술 정보를 활용해 새로 개발한 장갑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M2020 장갑차는 D30 곡사포가 원본인 것으로 추정되는 122mm 대전차포를 오버헤드건 방식으로 탑재하고 있어 강력한 화력을 보여줄 듯합니다. 하지만 이 122mm 포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더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M2020 장갑차는 러시아제 BTL 장갑차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그렇다면 차체 후방에 엔진룸이 있어서 그 좁아 터진 공간에 오버헤드건 방식의 포를 장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수송기를 통해 이 장갑차를 공사할 일도 없는데 굳이 부피와 무게를 줄여가며 왜 이런 형식의 장갑차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갑차와 같은 차대를 쓰지만 신형 대전차 미사일 5발을 탑재하고 있는 자주 대전차 미사일 차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조셉 댐시와 한국 국방안보 포럼 코데프의 임철균 연구원이 제기한 바에 따르면 M2020 장갑차 차체에 탑재된 이 5발의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제 9M113 콘크루스와 유사합니다. 9M113 콘크루스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4km의 사거리에 600mm에서 80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쿠르드군이 이 무기로 터키군의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 몇 대를 박살낸 바 있으니 이를 장착한 M2020 장갑차의 화력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을 상징하는 무기라면 무엇보다 다양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각종 미사일들일 겁니다. 장사정포란 긴 사정거리를 가진 화포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북한은 1994년 3월부터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협박해 왔는데 이때 동원될 무기가 바로 엄청난 수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의 포병 무기들입니다. 북한은 이론상 천문의 장사정포를 동원해 분당 3,000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화력을 수도권에 퍼부을 경우 한국군의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를 상대할 포탄이 사라져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바보짓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아닌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수도 없이 퍼부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같은 공산권 국가인 북한도 유사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데요. 북한은 T-54 전차나 T-55 전차, 59식 전차의 차체에 170mm 곡사포를 얹어 개조한 자주포인 M1978과 장사정 방사포인 M1989를 다수 운용해 54km 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자주포를 갱도 안에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만 밖으로 꺼내 수도권을 타격하고 반격이 날아오면 갱도 안에 숨어 피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갱도 내 포병 전력을 네트워크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했지만 이제 이런 방식은 한국군의 KT즘 때문인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갱도에 북한군 장사정포가 숨어버리면 갱도 자체를 KT즘의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통째로 무너뜨리고 내부를 구워버리면 되니까요.
2020년 이후로 장사정포보다는 이 방사포 전력이 더욱 위협적인 북한의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사정포 계열의 무기들은 북한에서 퇴역 수순을 밟고 있지만 방사포의 경우 사실상 전술 탄도미사일이나 다름없는 6연장 600mm 초대형 방사포, 신형 KN-25 4연장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이 열병식에서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신형 방사포들은 방사포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처럼 풀업 기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스카이크가 개발한 A300 기술을 카피해서 이 같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들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최대 400km에 달하며 KN-25 또한 40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사할 경우 제주도와 해남, 고흥, 완도 지역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과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산둥성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초대형 방사포들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전술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미 연구가들이 추정하는 만큼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의 대응 시간을 더욱 줄이고 한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급히 구성하는 동시에 대규모 보복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연장 로켓으로 익숙한 무기가 북한의 방사포인데 북한은 구소련처럼 포병 전력을 중시하기에 약 5,100여 문의 일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에 속하는 북한의 방사포는 240mm 구경의 BM-24와 M1985, M1989, M1991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정거리는 최대 43km에서 7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122mm 방사포인 BM-11, BM-21, M1985, M1992, M1993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방사포들은 사거리가 20km에서 24km 수준이며 122mm 방사포 1개 중대는 12개 발사관을 갖춘 방사포 구문과 통신분대, 정찰분대, 측지분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방사포들은 이동할 때 중형 트럭에 실린 채 이동하고 발사할 때는 트럭에서 포를 분리해 지지대를 세운 다음 발사하기에 우리군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비하면 대응 속도가 훨씬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은 이 외에 중국제 12연장 방사포인 63식 방사포, 이를 개량한 M1992 18연장 방사포와 M1992-2 24연장 방사포를 운용하기도 하며 200mm 구경의 BMD-20 방사포, 140mm 구경의 BM-14 방사포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300mm급 신형 방사포인 KN-09 8연장 방사포를 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155km일 것이다, 180km일 것이다, 230km에 달할 것이다 하는 등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GPS를 통해 유도가 가능한 만큼 정밀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과연 유사시 북한이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인 GPS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